정우의 신입에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수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41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거울과 렌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안경광학과에 지나가신다면 기화광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시는데, 그런 과목의 기초 과목이라고, 기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울과 렌즈가 있습니다. 자, 거울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고 틈마다 공주 거울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그 바로 평면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록 거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또 숟가락을 뒤집었을 때에 이렇게 오목 거울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을 합해서 구면 거울이라 그러는데, 그 구면 거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경을 쓰고 계신다면 우리 근시 환자와 원시 환자의 렌즈가 다르죠. 그래서 근시인 경우에 선생님처럼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 원시인 경우에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난시인데요. 자, 난시는 근시성 난시, 원시성 난시, 단난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라는 것은 이렇게 또 초점이 한 개가 맺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맺히는 경우가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안경뿐만 아니라 돋보기, 그 다음에 망원경, 그 다음에 현미경, 그 다음에 EBS의 최첨단 빔 프로젝터까지 해가지고 많은 광학기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 광학기기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울, 즉 반사의 법칙,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거울의 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렌즈에 의한 상, 바로 무슨 법칙?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의 종류, 정립이냐, 도립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 다음에 몇 배로 확대됐냐, 몇 배로 축소됐냐라는 이 배율에 관계된 내용까지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망원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학기기. 자,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양자역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물리2에 나오는 주사현미경이 아니라 이 광학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학현미경 공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하고 빔 프로젝터의 원리까지 선생님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탐스러운 물리2 220쪽에 보시면 거울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울에 의한 상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거울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물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거울에서 상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울에서 상을 작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면 거울이 있고 구면 거울이 있는데,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의 작도, 물체가 있으면 거울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 그래서 이 상의 작도 방법은 무슨 법칙을 따른다? 반사 법칙을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선생님, 가운데 무슨 선? 법선. 그래서 거울면에서 입사각으로 들어와서 반사각이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사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우리 평면, 그렇죠, 평면 거울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상의 작도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레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먼저 프레시 자료를 가지고 평면 거울부터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빔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우리 평면 거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평면경이 되겠습니다. 평면 거울. 그리고 이 앞에는 이거 뭐라 그럽니까? 물체가 되죠. 물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법칙을 따른다 그랬어요? 반사의 법칙. 그래서 선생님 거울을 향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타에 들어갔어요. 나갔습니다. 세타에 나갔어요. 선생님 거울을 향해서 법선으로 향해 갔어요.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광선과 여기 있는 광선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때 뒤로 연장합니다. 뒤로 연장하면 연장한 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런 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세워져 있는 것은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오호, 선생님 정립이네요.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정립이에요. 뒤집어 있는 것은 도립이에요. 선생님, 요 상을 왜 허상이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광선에 의한 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상, 연장한 광선에 의한 상을 뭐라 그러냐면 허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거울에서는 반드시 허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쳤을 때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우리 A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1대1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 높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할 텐데 선생님이 한번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 선생님께서 요 물체를 잡고 움직여 주실 겁니다. 잡고 쫙 왼쪽으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는 달라질 겁니다. 각도는. 그렇지만 요 상의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상의 높이는 0.1m, 물체의 높이는 0.1m, 상의 높이도 0.1m. 자, 그 다음에 거리, 떨어진 거리가 0.4m, 그러면 여기도 얼마? 0.4m.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PD님이 움직여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밑에 숫자 변화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접근을 하고 있어요. 상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리가 0.1이면 여기도 0.1. 그 대신 이 각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 전부를 보려면 거울의 사이즈는 얼마면 됩니까? 라는 것인데 결국 거울의 사이즈는 평면 거울은 전체 본 것의 2분의 1이면 됩니다.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만 있으면 볼 수가 있다. 물체 크기의 2분의 1만 되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에 관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구면 거울에 관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빔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구면 거울의 작도 방법을 지금부터 먼저 숙지한 다음에 그림 자료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구면 거울은 선생님 아까 이거는 평면 거울이고요. 구면 거울은 이런 게 구면 거울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도 구면 거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울을 볼록 거울, 이런 거울을 오목 거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거울은 공통점이 거울은 무슨 법칙을 따른다? 반사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어간 것은 어떻게 갑니까? 반사 법칙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수히 많은 광선 중에 광선은 다발이잖아요. 광선은 무수히 많은 광선 중에서 작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그러면 시험에 나란하게 초점 애올 필요 없어요. 고재근 선생님이 왜 나란한 것은 초점으로 가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초점을 향해서 입사한 광선은 나란하게가 평행입니다. 평행. 그래서 나란하게가 초점이면 초점이 나란해. 이거 2개면 작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구의 중심이 구심인데 구심으로 입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돌아와. 왜? 구심은 법선이기 때문이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울 중심으로 입사한 빛은 반사 후에 광축에 대칭되도록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중심으로 거울 중심으로 간 경우 다시 한번 거울 중심으로 간 경우가 결국 뭐가 되냐면 법선이 되고 구심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거죠. 구의 중심으로 향한 것은 이렇게 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번과 4번 선생님이 확실히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넘어갑니다. 자, 이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말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그림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쫙 봅니다. 자, 먼저 무슨 거울부터 할 거냐면 오목 거울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목 거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오목 거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합니다. 평행한 것은 그렇죠. 어디로 간다? 초점을 향한다. 왜 그럴까요?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세웠어요? 거울면. 그러면 이거 무슨 선이에요? 법선.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데 이게 구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모양이 구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광선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2번은 여기입니다. 구의 중심을 초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 2번 빨간색이네요. 색깔을 잘 보세요. 2번은 초점을 향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평행하게 가더라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선생님 요렇게 초점을 향해 간 것은 평행하게 간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이렇게 거울면을 만들면 이렇게 법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작도 끝입니다. 선생님 아까 1번하고 2번이 공통적으로 만났는데 1번하고 2번이 만난 데가 바로 여기지요. 그래서 답은 보세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 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은 실제 광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뒤집어졌죠? 그러면 도립이에요. 도립.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축소됐죠? 그래서 정답은 시험에 축소된 뒤집어진 실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everybody 오목 거울에 있는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더라도 정답은 항상 이겁니다. 항상 축소된 그렇죠. 도립 실상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실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제 이 오목 거울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항상 도립 축소된 실상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 물체를 오목 거울을 어떻게 하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 물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움직여주면은 요 상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는 항상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프레시자를 가지고 오목 거울을 보여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하, 이 물체가 여기에 구심에 있었을 때와 초점에 있었을 때 그리고 초점 안쪽에 들어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들을 보여줄 테니까 지금 현재 축소된 도립 실상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 밀착 취재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에서 보세요. 평행하게 간 것은 거울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나가요. 어떻게? 바로 거울의 작도 법선 그어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무수히 많은 강선 중에서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 여기가 초점이네요.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 평행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광선이 평면 거울처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뒤로 연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장.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연장한 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면 정립. 실상이 아니라 무슨 상? 허상. 뭡니까? 축소됐어. 근데 잘 보세요. 이 물체가 거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체는 막 열심히 움직이더라도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 위의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구면 거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목 거울하고 볼록 거울이 있는데 볼록 거울의 답은 이거야. 그래서 이게 별표 5천만 개야.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만 보여요.
그런데 오목거울인 경우에는 실상도 보이고 허상도 보이고 크기도 달라져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눈치챘어요. 오목거울은 빛을 모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수렴. 선생님 볼록거울은 빛이 퍼져나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발산. 그래서 눈치 빠른 학생은 선생님 오목거울하고 똑같은 경우는 빛을 수렴시키니까 볼록 렌즈예요. 선생님 만약에 볼록 거울하고 똑같은 것은 빛을 발산시키니까 결국 오목 렌즈예요. 그래서 거울과 렌즈가 반대입니다. 정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을 보여주겠어요. 자, 물론 깨끗이 좀 지워놓고 선생님이 나갈게요. 자, 지워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목 거울인 경우는 물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상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그러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저는 달려갑니다. 자, 보세요. 쭉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긴장 푸시고 선생님 이것이 무슨 거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답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의 중심에서 멀리 있네요. 그랬더니 답이 무엇입니까? 축소된 뒤집어져 있는 실상이 만들어졌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것을 이 좋은 프레시 자료로 다 구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PD님 정확하게 요 C에다가 물체를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선생님 여기 C에다 옮겨놨더니 요렇게 선생님 요런 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선생님 이게 구면이다 보니까 우리 이 그림 그대로 프레시 자료 보시면서 221쪽에 오목거울의 구면 수차 완전히 우리 탐수련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래는 정확하게 구의 중심에 있게 되면 정확하게 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대1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구면이다 보니까 구면 수차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에 가까운 광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에서 좀 멀어지는 광선들 빛이 뭐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에서 벗어나 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라볼릭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뭔데요? 이거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래서 완벽하게 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하 선생님 이걸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로 같아지던데 예 바로 여기입니다. 선생님 요게 구의 중심인데요. 구의 중심에 있을 때는 딱 1대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미국에서 갖고 지금 수준이 높은 자료인데 우리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뒤집어져 있는 축소된 이런 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좀 가지고 오셔서 이제 C하고 F 사이 정도로 한번 움직여 주세요. 아, 선생님 C하고 F 사이에 있으니까 확대돼 버렸네요. 그 다음에 요건 실상이네요. 확대돼 버렸어요.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로 갖고 갈게요. 이걸 정확하게 F로 갖고 가면 F로 갖다 대 버리면은 이 광선이 있잖아요. 이 광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F에 가 있으면 답이 뭔 말이냐면 상이 무한대가 맺히기 때문에 상이 결상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구면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결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안쪽으로 갖고 가세요. 오늘 수업의 핵심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바로. 선생님 초점의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정답 확대되어 있는 정리 무슨 상? 거울 뒤에 만들었어. 그리고 실제 광선에 의한 상이 아니라 연장한 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게 무슨 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함께 정확하게 결상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볼릭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땡깁니다. 땡깁니다. 자,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자, 땡깁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구심에서 초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으로 주세요. 초점으로 주면은 상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하, 상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결상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요걸 잡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자, 자료에서 이제 볼록이 아니라 오목이 아니라 볼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 답은 이 물체를 백날 잡고 움직여도 보세요. 백날 잡고 움직여도 정답은 상의 크기는 좀 변하지만 항상 실물보다 작고 축소되고 정립 허상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교재 표로 이제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연장한 광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만 만들어진다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관계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구면이기 때문에 초점으로 하나의 빛이 모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안경원에 가면 무슨 또 렌즈도 팔고 있냐면 비구면 렌즈라는 것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물리2 과정에서 그냥 구면 수차 구면이기 때문에 초점이 한쪽으로 모이지 못하는 구면 수차를 없다고 치고 우리가 작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기하광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 구면이기 때문에 생기는 구면 수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의 위치 그리고 식이 하나 있는데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렌즈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총정리해 주겠는데 A가 바로 뭐냐면 물체예요. B는 바로 뭐냐면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F가 뭐냐면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 B가 거울 앞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실상 그래요. 실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경우를 마이너스 붙여서 허상이라고 그런다. 연장한 광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F의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거울 앞쪽에 있는 경우는 플러스, 거울 뒤쪽에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란 부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공식이라 그러냐면 거울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여러분들 보고 있으시면 나중에 선생님이 렌즈가 끝난 다음에 같이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의 위치라는 것은 반사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리코르 F분의 1이라는 거울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렌즈 끝난 다음에 총정리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 의한 상인데요. 렌즈라는 것은 무슨 법칙을 따른다? 굴절 법칙을 따른다. 자, 그러면 자료를 먼저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렌즈에 의한 작도 방법은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평행하게 들어온 것은 바로 초점, 여기 초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오목 렌즈인 경우에는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헛초점이라 그러는데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굴절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 중심을 향해서 입사한 광선은 렌즈를 지나고 그대로 직진한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렌즈의 중심을 향할 때는 그대로 직진한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거나 건너편 초점을 향하여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 광축에 평행하다. 눈치채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렌즈에 의한 작도는 굴절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평행이면 초점, 초점은 평행이라는 그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말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림 자료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거울하고 렌즈는 반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 렌즈인데 이 렌즈를 무슨 렌즈라 그래요? 볼록 렌즈라고 그래요. 볼록 렌즈. 그러면 볼록 렌즈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빛을 수렴한다, 모인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물체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 밖에 물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실상이네요. 실상.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됐네요. 축소된. 자, 이런 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물체를 쭉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초점에다 딱 놔둬버렸어요. 그러면 초점에다 놓으면은 상이 어떻게 되냐면 안 만들어져요. 상이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점 안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작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확대된 돋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대된 상. 그래서 우리 볼록 렌즈가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를 쫙 움직일 때 상이 변하는 것도 결국 선생님이 프레시아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또 보실까요? 이것은 선생님이 쓰고 있는 오목 렌즈잖아요. 오목 렌즈. 항상 렌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리즘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런데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평행하게 들어온 것은 꺾이는데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꺾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점을 향해, 초점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는데 초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평행하게, 그러면 이 두 개는 맞나 안 맞나? 영원히 안 맞나? 그런 경우는 거울처럼 연장을 해버려요. 뒤로 연장을 그러면 축소된, 그러면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 물체를 항상 움직이더라도 정답은 항상 축소된 정립 무슨 상? 허상만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기니까 오목 렌즈하고 똑같은 것은 무슨 거울이었어요? 볼록 거울이었죠. 볼록 거울. 이렇게 튀어나온 볼록 거울. 그래서 거울과 렌즈는 반대다. 그래서 볼록 거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생 학생들도 요 기하강학 시간을 굉장히 싫어라 하고 재미없어라 합니다. 그래서 막 자갖고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근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보면 쫓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렌즈에 관계된 기본 그림 자료, 프레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렌즈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작도를 해보도록 해요. 거울은 무슨 법칙을 따른다? 반사의 법칙을 따른다. 렌즈는 무슨 법칙을 따른다? 굴절의 법칙을 따른다. 자,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맞았는지 틀렸는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상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쭉 갖고 갑니다. 쭉 가지고 와요. 자, 그만. 자, 그러면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쭉 이렇게 상이 결상이 될 겁니다. 왜? 광선이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상으로 만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초점으로 물체를 쫙 갖고 가게 되면은 안 만나요. 이거 지금 평행이잖아요. 평행이에요. 그러면 상이 안 만들어져. 상이 무한대야. 안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가 되려면, 볼록 렌즈가 돋보기가 되려면 물체가 이리로 갑니다. 가운데. 자, 선생님 쭉 가지고 오면 여기 있네. 바로 이거보다 커지잖아요. 물체보다. 그래서 우리가 쭉 움직여줌에 따라서 실상도 보이고, 지금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허상도 보인다. 이것은 확대된 정립 허상이다. 왜? 여기 있는 광선들이 안 만나잖아요. 이 광선들이 안 만나는 것을 연장한 광선이야. 그래서 물리를 못하는 친구들은 실상은 보이고 허상은 안 보인다. 틀린 거예요. 실상도 보이고 허상도 보이는데 실상은 실제의 광선들이고 허상은 연장한 광선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 렌즈의 종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종류를 여기서 바꿔보시면, 자, 그렇죠. 답은 딱 하나예요. 물체를 자꾸 흔들어주세요. 이게 큰 게 물체예요. 흔들어주세요. 답은 뭐예요?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렌즈하고 거울은 반대다라는 것이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로 정리할 때 키포인트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라 그랬어요. 바로 요겁니다. 자, 선생님,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상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선생님, A가 바로 뭡니까? 물체입니다. B가 뭡니까? 상입니다. F가 바로 뭡니까? 초점입니다. 선생님, 아까 그 거울 했던 시각하고 똑같은데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 공식만 먼저 보여드립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배우를 해서 선생님이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요 B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실상이냐 허상이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F가 플러스면 볼록 렌즈, F가 마이너스면 오목 렌즈라고 해요. 그러면
상을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도를 통하는 방법과 이렇게 공식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준비한 것이 상의 종류와 배율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f분의 1이라는 이 식을 봤는데 그 식이 결국 어떻게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의 종류와 배율. 자, 한번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료 봅니다. 자, 긴장 푸시고 바로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초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L이라는 길이의 물체가 이렇게 A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결상되어 있는 상이 렌즈 뒤에 B라는 위치에 이렇게 L'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배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자기 원래 길이에다가 이렇게 상의 길이, 이게 바로 배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상은 실상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고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요 두 개가 닮은꼴 삼각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거 f분의 1이 되더라. 잘 보세요. a가 바로 뭐라고요? 물체. 그 다음에 b는 뭐라고요? 상. 그러면 물체 위치를 바꾸면 상의 위치가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항상 이 f 값은 변하지 않고 초점이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자, 봅니다. 이 b가 플러스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상. b가 마이너스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허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f 값이 0보다 크면 이건 무슨 렌즈? 볼록 렌즈. 그 다음에 f가 0보다 작으면 이것이 무슨 렌즈다? 오목 렌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작도를 해도 되고 공식을 쓰고 싶은 사람은 복잡한 유동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합니다만은 이 닮을꼴 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데 물체의 위치를 바꾸면 상의 위치가 변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f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대로 뭐에다도 써올 수 있냐면 거울에다도 쓸 수 있어요. 거울하고 렌즈가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벌써 눈치채는 학생들은 b가 0보다 크면 실상, b가 0보다 작으면 허상이라는 것은 이 렌즈이거나 거울인 경우에 똑같은데 f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오목 거울이에요. f가 0보다 작은 것이 무슨 거울이겠어요? 볼록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오목 거울하고 볼록 거울은 각각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울하고 렌즈가 결국 닮을꼴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거울 공식이라고 써도 되고 렌즈 공식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문제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배율이라는 것은 닮은꼴 삼각에서 요 높이 세로의 b를 구해주는 건데 세로의 b는 닮은꼴 삼각형에서 뭐의 b를 구해도 되겠어요? a분의 b 이거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 이게 배율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칠판 지우지 않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울하고 렌즈를 선생님이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부터 먼저 해볼까요? 거울인 경우에는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이 있는데 이 볼록 거울은 이게 바로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만 생겨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뭐예요? 렌즈에서 오목 렌즈예요.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 그리고 거울에서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점 바깥에 있는 것은 실상이긴 실상인데 뒤집어진 도립 실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식을 집어넣어서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준비합니다. 자, 우리 물체의 배율이라는 것은 물체에 대한 상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였어요? L분의 L'이었는데 이것은 닮은꼴 삼각형에서 A분의 B로 나타내도 되고 배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A는 뭐예요? 물체에서 렌즈까지.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렌즈에서 상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울일 때는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울에서 상까지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자, 만약에 A하고 B를 부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도립이냐 정립이냐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뭐분의 1이다? F분의 1이다 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망원경에 관계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망원경을 쫙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망원경은 뭡니까? 바로 그거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이게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이겁니다. 작은 것을 크게. 이게 뭐예요? 현미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간다 이거죠. 그럼 이 망원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망원경은 바로 렌즈나 거울들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망원경에서 배율이 몇 배냐, 현미경에서 배율이 몇 배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댐을 렌즈 하나, 그 다음에 눈을 갖다 대는 렌즈, 접안 렌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렌즈의 조합이 바로 망원경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케플러식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눈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쁜 눈이 이렇게 있다 눈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거울하고 렌즈에서 썼던 식 있잖아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뭐분의 1이다? F분의 1이라는 것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상. 그럼 우리는 상이 중요해, 상이. 그리고 이 F가 뭐라 했어요? 초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 보세요.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상을 작도합니다. 중심으로 거울 중심으로 들어간 렌즈 중심으로 들어간 것은 그 다음에 직진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서 들어간 것은 평행하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상이. 그래서 이걸 보지 마세요. 그럼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아하, 선생님 물체가 여기 있었을 때 우리 PD님이 열심히 움직여 주셨는데 여기 작은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한 친구들 이제 이걸 보지 마세요. 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물체가 됩니다. 선생님 물체가 아마 이 렌즈의 초점거리 안쪽에, 초점거리가 한 이 정도라고 하면 초점거리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면 초점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확대된 정립 허상. 뒤집어졌으니까 뒤집어졌는 것이 그대로 온 거죠. 정립인 거죠. 확대된 상이 생긴다 이거지. 아, 그러면 케플러식 망원경은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두 번 해주면 되는 거군요. 다시 한번. 1번에 의해서 실상이 만들어졌는데 실상이 이제는 뭐가 돼버린다? 물체가 돼버린다. 물체가 돼서 상은 어디에 보인다? 여기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안 렌즈로 선생님이 쫙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림.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망원경이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요거 배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현미경의 배율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 배율이라는 것은 대물 렌즈에 의한 배율하고 곱하기 접안 렌즈에 의한 배율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할 테니까 이렇게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넘기기 전에 망원경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빔 자료를 통해서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망원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가 되면 갈게요. 자, 중요한 건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긴다라는 것이죠. 망원경.
그리고 케플러식 지금 보셨는데 케플러식은 플러스 렌즈, 즉 볼록 렌즈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것을 두 번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조절을 한번 해보죠. 쭉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선생님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리 있는 광선이 멀리 있는 이 물체가 여기다 하나 딱 이렇게 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뭐가 돼버려요? 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의한 상, 그 다음에 이 상이 다시 이 렌즈에 뭐가 됩니까? 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한번 움직여 보죠. 자, 그 다음에 좀 보려면 좀 가까이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저 위에 있는 것을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쫙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오호, 선생님 조정하니까 더 큰 이런 물체를 볼 수가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 플러스 렌즈의 조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플러식을 우리가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스타일의 망원경 하나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자료 먼저 보시면서 갈릴레이식하고 케플러식을 구별해라 라고 물어본다면 망원경이긴 망원경인데 어떤 렌즈의 조합인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자, 쉬워요. 이제 갈릴레이 할아버지의 망원경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자료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대물 렌즈하고 접안 렌즈가 어떤 렌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물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물 렌즈는 이렇게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 이 케플러식과 달리 갈릴레이식은 우리 접안 렌즈로 이렇게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확대된 엄청나게 큰 이렇게 허상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 부분과 허상 부분이 어느 지점에 작도가 됐는지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렌즈가 어떤 렌즈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망원경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러면 뉴턴식 망원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할아버지의 망원경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선생님, 우리 접안 렌즈는 볼록 렌즈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빛을 쫙 이렇게 렌즈가 아니고 뭘 사용했어요? 거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도 오목 거울은 빛을 수렴시켜 주기 때문에 쫙 이렇게 오는데 수렴된다. 그래서 이 수렴된 광선의 경로를 반사경이 바꿔서 쫙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뻥 터져 있어가지고 뭐 공기가 또 어른어른 거리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상이 좀 약간 흐려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뉴턴식은 이렇게 플러스 렌즈, 즉 플러스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의 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플러 볼록 렌즈, 그다음에 갈릴레이 그렇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다음에 뉴턴식 볼록 렌즈, 오목 거울. 그래서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요거 대학교 교수님인데 취미가 천체 망원경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죠. 경통 사다가 렌즈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망원경의 종류는 케플러식이 있다. 두 개의 볼록 렌즈.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갈릴레이식은 떼물 렌즈는 볼록 렌즈, 접안 렌즈는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뉴턴식은 빛을 모으는데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거울을 이용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접안 렌즈는 물론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망원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미경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 볼까요? 현미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물체를 허블나게 작은 물체를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작은 물체가 커졌네요 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접안 렌즈로 플러스 렌즈, 볼록 렌즈 사용하고 대물 렌즈로도 이렇게 플러스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다시 물체가 되고 그 물체가 다시 상을 맺히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키포인트 자료를 프레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잘 이렇게 초점거리가 맞아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
현미경이 또렷한 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생물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현미경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학기기 렌즈가 여러 개 접합되어 있는 것은 항상 배율을 저반 렌즈 배율 플러스 대물 렌즈의 배율을 해준다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있잖아요. 선명한 상이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한번 조정을 해보시죠. 자, 여기 굉장히 흐려지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조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잡고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상들의 위치라든가 크기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선명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쫙 선생님이 갖다 댔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쫙 갖다 저기서 가장 선명할 때, 자, 이게 가장 선명할 때예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렇게 작은 이 물체가 이렇게 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렌즈에 의해서 확대된 이렇게 똑바로 센 정립 허상을 만드는군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한번 자료를 현미경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우리 배율 하나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렌즈 두 개의 조합이다라는 거. 물론 지금 공부하는 것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자, 봅니다. 자, 광학 현미경 두 개의 볼록 렌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저반 렌즈의 초점보다 짧다라는 거. 요게 바로 확대된 도립 허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배율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 곱하기 저반 렌즈의 배율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메라하고 빔 프로젝터를 한번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빔 프로젝터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보실까요? 바늘에다가 구멍 하나 뻥 뚫어놓고 선생님 손가락 막고 있다가 손을 딱 떼면 빛이 이렇게 뭐하니까? 직진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렌즈를 갖다 집어넣으면 빛을 더 잘 수렴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작은 뒤집어져 있는 상이 보여요. 이것이 우리 눈에서도 안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작은 상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바늘구멍 사진기 선생님 손을 갖고 있다가 떼면 빛이 들어가겠죠. 딱 막아. 그럼 요하게 필름 붙여놓으면 이게 바늘구멍 피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이제 이게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도 역시 물체보다 작은 뒤집어져 있는 상이 된다. 그래서 이 카메라인 경우에는 렌즈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일 때는 그 위치에서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빔 프로젝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판에다 쏘는 것도 바로 빔 프로젝터인데, 이 빔 프로젝터는 상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확대된 상이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그러면 시험에 물체보다 작은 실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빔 프로젝트는 물체보다 큰 실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냐 작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 다뤄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셔서 물리학과라든가 안경공학과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기하 과목이라는 공부를 하면 실제로 문제를 현미경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것을 충분히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